생애 설계 실전 재취업 세 번째로 커버레터입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드디어 입사 지원을 위한 원서 접수를 해야겠죠? 구직 서류를 팩스로 보내거나 방문을 하여 직접 접수하는 방법도 있지만 요즘엔 대부분 이메일로 구직 서류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직 서류를 이메일로 접수할 때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할지 준비 사항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커버레터입니다. 커버레터란 구직 서류를 발송하면서 메일 본문에 작성하는 글을 말합니다. 커버레터는 메일 본문에 간략하게 자기소개를 함으로써 인사 담당자에게 나의 입사 의지와 강한 인상을 전달하는 것처럼 이미지 메이킹 효과를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요. 서류 합격의 길을 밝힐 수도 있는 기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관심을 끌 수 있는 커버레터를 작성할 수 있을까요? 먼저 지원자인 본인 소개와 지원 동기, 지원 직무를 요약하고 경력과 성과 등 핵심 역량을 5줄에서 6줄 이내로 작성해서 내가 적합한 사람임을 표현합니다. 지원하는 회사의 특징을 써서 회사에 대한 나의 관심도를 표현하기도 하고 입사 후 포부를 좀 구체적으로 작성하거나 본인의 핵심 역량을 언급하여 인터뷰 기회를 요청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면 면접을 향한 구직 서류 지원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보실까요? 생산관리 직무에 지원하는 분의 커버레터입니다. 지원 기준과 현재 상황을 비교하면서 나의 강점을 어필한 형태인데요. 나이와 학력이 지원 기준에는 자격 미달일 수 있으나 내가 가지고 있는 업무 강점은 탁월하다라는 것을 어필하여 직무 수행에 대한 자신감과 취업 의지를 나타내었습니다. 이분은 이 채용에 합격하셨을까요? 네, 맞습니다. 합격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커버레터 작성하는 목적과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고 이제 구직 서류를 이메일 접수할 때 주의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점은 내 구직 서류가 실명, 다시 말해서 김철수, 홍길동과 같이 실명으로 발송되었느냐입니다. 여러분도 이메일을 받으셨을 때 실명이 아닌 닉네임, 뭉치, 작칼, 써니 등의 이름을 보셨을 겁니다. 인사 담당자가 지원자의 실명이 아닌 닉네임으로 온 지원 서류를 본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서류 합격할까요? 면접으로 이어지기엔 어렵지 않을까요? 자신의 이메일 아이디명을 눈여겨보시고 실명이 아닌 경우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메일 접수 시 긴장한 나머지 구직 서류를 첨부하지 않았는데 착각하여 구직 서류 없이 메일 발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원은 했는데 구직 서류가 없다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구직 서류는 이메일 입사 지원 시 가장 먼저 파일 첨부하고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은 메일 제목의 기입 여부입니다. 한 번쯤은 경험하셨을 일인데요. 이메일 발송 시 제목을 기입하지 않았을 경우 나의 지원 메일은 인사 담당자의 받은 메일함에서 제목 없음으로 나타납니다. 인사 담당자로선 그 메일이 채용 관련 입사 지원 메일임을 알기 어렵겠죠. 그러므로 이메일로 접수 시 이메일 제목 기입하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메일 접수 후 인사 담당자가 내가 보낸 메일을 보았는지 수신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중장년 분들의 채용은 대기업보다 규모가 작은 곳이 더 많기 때문에 담당자가 내 메일을 보았는지 확인하여 발송과 수신이 불명확하거나 기한이 지났는데도
연락이 오지 않는다면 직접 전화를 걸어서 지원 서류를 확인할 수도 있고 인사 담당자에게 지원 의사를 다시 한번 강조할 수도 있겠습니다. 실예로 한 분은 구직 서류를 이메일 입사 지원한 후 담당자에게 전화 확인을 하였는데요. 메일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를 듣고 직접 방문하여 구직 서류를 제출하셨답니다. 이때 좋은 인상을 주셨는지 채용되어 현재도 일하고 계십니다. 입사 지원 구직 서류 파일은 지원 후 따로 저장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채용되지 않았더라도 그 회사에서 나중에 다시 직원을 뽑을 때 내 구직 서류를 기억하여 인사 담당자로부터 입사 요청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 회사의 영업기획 총괄 업무에 지원하셨던 분은 입사 지원 후 3개월이 지나서 입사 요청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입사하여 근무 중이시죠. 이렇게 입사 지원 구직 서류 파일을 따로 저장해 놓아야 하는 이유는 당장 채용에 불합격하였더라도 나중에 다시 채용 기회가 올 수도 있고 서류 합격 후 지원 내용을 재확인하여 면접에 임하기 위해서입니다. 입사 지원을 여러 군데 한 경우엔 각 회사마다 지원서 기재 내용이 다를 수 있어서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면접 전 저장해 놓았던 구직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므로 구직 서류 파일을 저장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체크사항입니다. 구직 서류는 한눈에 깔끔하게 들어오도록 간단 명료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족하다는 등의 부정적인 표현보다 긍정적 표현으로 과장되지 않도록 전문성을 부각시켜서 빠른 시간 내 성과를 올릴 수 있는 업무 능력이 있음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구직 서류에 지원 분야를 쓰고 연락처가 제대로 기입되어 있는지, 오타가 있는지 확인 후 인사 담당자의 입장에서 호감 가는 서류로 작성되어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내 구직 서류를 보여주어 조언을 얻고 수정해서 면접으로 이어지는 구직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직 서류 작성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누구에게나 현재의 자리를 떠나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서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하지만 단지 걱정만 하고 두려운 상황에 머무르기만 한다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본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구직 서류 작성하는 방법부터 하나씩 알아나가는 것이 내일을 위한 변화를 시작하는 지름길에 발을 내딛는 것이며 이를 통해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를 이룰 수 있으리라 저는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생애설계 실전 재취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